예, 판결 내용 워낙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장석대 변호사입니다. 자료집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판결 요지 박스를 쳐놨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산하청 근로자 최병승은 불법 파견 근로자이다.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파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로 파견 후 2년이 경과한 2004년 3월 13일자로 현대자동차의 근로자이다. 이것이 이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2010년 7월 22일자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이고요. 역시 파기환송되어서 2011년 2월 11일자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했던 판결 내용을 최종적으로 죄 확인된 판결입니다. 그동안 사측이 그렇게 기다리자던 말 그대로 최종 확정 판결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논란이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 보시면 첫 번째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당사자가 정한 명목상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 판단해야 된다. 이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구체적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파견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먼저 본 것이 하청과 근로자가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원청과 하청과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보았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주된 목적이 원청의 유건은 근로를 제공하고 원청의 유건은 인력을 조달하는 것이 이 계약의 내용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원청에서는 하청업체를 관리했다. 그 관리의 방식은 여러 가지 각종 업무 표준 등을 제정해서 마치 자신의 노무대행부서, 노무관리부서를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했다. 이런 것들을 인정했고요. 중요한 것이 다음에 있는 다섯 번째, 하청 근로자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특징적인 것이 이것은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의장 공정인데 이런 경우에는 하청업체 기술 전문성 요구가 낮고 노무 제공 과정상에서 하청업체가 그 근로자를 지시할 수 있는 지시권이 미약하다. 이 점을 우선 가장 먼저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런 컨베이어 벨트 좌우에 현대차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하청 근로자들이 혼재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인정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청 근로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는 현대차 소유의 생산 관련 시설과 부품 소모품을 사용했고 각종 작업 지시서 등에 의해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이 업무에 투입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건 두급이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러한 하청 근로자들의 업무 과정에서 원청이 어떻게 지배 통제했느냐를 살폈는데요. 첫 번째로 현대차가 일반적인 작업 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현대차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할 작업량, 작업 방법, 작업 순서 등을 결정했다. 그리고 현대차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하거나 또는 하청업체 소속 현장 소장 등의 현장 관리를 통해서 관리했다. 는 내용이고요. 업무 특성상 현대차가 하청업체 현장 관리인을 통해서 어떤 업무 지시를 했더라도 이것은 현대차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러한 지휘 명령이 현대차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하청 근로자의 시업 종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야간근로, 교대제, 작업 속도 등을 모두 결정했다.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에게 산재 휴직 등 사유로 결혼이 발생할 경우에 하청 근로자가 그 결혼을 대체하도록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하청업체를 통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 인원 현황 등을 파악 관리했다. 이런 점들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런 사실을 종합해서 이 사건에서는 파견이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판결의 효과는 어떤 것이냐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파견법에 의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고용의제가 성립이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2007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2년이 경과한 사람의 경우에는 고용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2년 경과 시점으로부터 정규직이 된다. 이것이 이 판결에서 설치한 파견법의 효과이고요. 두 번째로 현행파견법에 의하면 이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2년 경과한 경우에는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고용할 때 근로 조건은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취업규칙에 정하는 근로 조건에 의할 것이 가장 원칙적인 내용이고요. 만약에 동정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 근로 조건보다 저하돼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들이 되어 있습니다. 주목하실 것이 가에 있는 규정파견법인데요. 올해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파견법입니다. 특이한 것은 기존 파견법이나 구파견법 같은 경우에는 파견 근로가 된 이후에 2년 경과해야지만 고용 의무 발생하는데 올해 8월 2일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 2일 현재 파견 업무를 하고 있으면 불법 파견 업무를 하고 있으면 모두 다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3개월 한시든 한 달 한시든
보름만 있어도 상관없이 다 고용은 발생하는 겁니다. 올해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준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항입니다. 그럼 고용의제와 고용의무가 어떻게 다르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2005년 6월 30일까지 입사해서 2년이 경과한 사람은 고용의제, 2005년 7월 이후에 입사해서 2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올해 8월 2일 현재 근무자는 모두 다 고용의무 대상자입니다. 고용의제의 경우에는 원청에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정규직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소송적으로는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차액임금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의무의 경우에는 원청에 채용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지만 정규직 근로자가 되고 원청이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의무 이행 소송이나 정규직 채용 시까지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마항입니다. 가장 관심들이 많으신 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판결과 우리 현자지구 조합원 지위는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인데요. 고용의제자의 경우에는 2년 경과 즉시 지구조합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협에 보면 입사 동시에 2년차 조항이 있기 때문에 판결로 입사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병승 동지의 경우에는 2004년 3월 13일자로 소급해서 법원에서 근로지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구조합원 시임 역시 획득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고용의무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정규직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사측의 채용 승낙이 있거나 법원에 고용의무 이행 판결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항입니다. 그러면 사측이 이런 정규직화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칙은 정규직화 시킬 때까지 차액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것은 고용의제든 고용의무든 동일하다고 보여주면 되고요. 고용의무의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1인당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담됩니다. 1차로 1,000만 원, 2차로 2,000만 원, 3차로 3,000만 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고용의무의 경우에는. 네 번째 관련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질문들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는 공정에서는 다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아산 사건에서는 현재 아산 사건도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요. 차체, 엔진, 풍관소속 근로자도 다 해당한다라는 판단이 나와 있는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2년 경과가 중요한데 2007년 7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계약기간 관계없이 2년이면 충분하고요. 그 사이에 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달이든 보름이든 일주일이든 일시 단절이 있더라도 이것이 사용자의 필요, 예를 들면 물량 감소라든지 공장 합리화 등에 의해서 단절된 경우라면 무조건 인용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해고 퇴직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의제가 적용되는 해고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청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이나 근로지위 확인 소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용의무가 적용되는 해고자의 경우에는 고용의무 이행 소송이 가능하고요. 가진 퇴직자의 경우에는 다툼이 예상되지만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그만뒀기 때문에 다툼이 예상됩니다. 다만 그 다진 퇴직의 의미를 원청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청에 대한 것이라고 본다면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조차도 원청에 대한 의사표시라고 보게 되면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판결 대략적인 설명이고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